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저번에 이렇게 입사후 포부 쓰면 탈락한다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입사후 포부 금지 표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꾸 물으시길래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입사후 포부, 이전에 제가 비슷한 클립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후 포부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회사에 대한 뿐만 아니고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를 보는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도 입사후 포부, 입사후 비전, 입사후 입사후 성장 계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질문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사후 포부라든지 포부라고 단순히 돼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체계적으로 단순히 목표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좀은 체계적인 부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입사후 포부, 결국 인사팀이나 면접관이 가장 좋아하는 입사후 포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부를 수 있는 입사후 포부 5가지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마지막 항목에서 아마 1년, 3년, 10년 또는 장기, 중기, 단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물론 그렇게 쓸 수 있는 롯데라든지 그다음에 LG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는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1년, 3년, 5년, 10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0년 후 목표,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5년 후 목표,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 목표는 이제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좀 지원 분야와 연관되는 목표를 제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나는 설계 파트 가면서 10년 후에는 제가 인사팀에 있겠습니다, 해외 영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될 거는 그런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물론 그걸 기본을 어기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직무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얘기했듯이 구체적이고 막연한 목표보다는, 아니 추상적이고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낫다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라면 순환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제가 기계직렬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특정의 그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면 조직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팀명이 나오고요. 더 세부적인 기관들은 팀명에서 업무까지 담당자 업무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좋은 거는 해당 팀을 하나 찍는 겁니다. 기계, 설기, 설비 이 팀에서 A 업무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집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찝는 게 중요하다. 왜? 이렇게 찝어야지만 얘가 우리 기관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봤네 됩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둥글뭉실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하나 찍는 게 10년 후라고 내가 타겟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좋겠고요. 사기업이라면 품질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현대차 6공장에서 아반떼9의 A 품질 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찝어주는 거예요. 그럼 중견에 이런 데는 아이템을 찍거나 전체를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타겟을 가게 구체적으로 찍어보시는 게 낫다는 거. 그래서 그걸 타겟을 찍어놔야지만 얘가 우리 직무를 좀 살펴보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구나, 이렇게 타겟이 됩니다. 물론 걱정하지 마요. 거기 직무를 찍었다고 해서 거기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입사 후에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고, 또 걱정하는 친구, 만약에 그 세부 직무를 찍었는데요, 거기 직무에 TO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TO가 없었으면 안 뽑았지만 요즘에는 TO가 없더라도 하나의 분야의 준비를 잘한 친구는 다른 분야의 준비를 잘할 거다, 다른 데 가서도 잘할 거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좁은
타겟을 가진 목표를, 좁게 타겟을 가진 목표를 좀 먼저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는 목표가 제시됐다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목표만 제시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끝 이러는데, 이 밑에 보면 액션 플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할 건지를 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목표만 적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사업 포부는 크게 두 가지 구조라고 보면 돼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액션 플랜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행동 실천 계획이 같이 적혀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조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액션 플랜 행동 계획인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 이 행동 계획, 실천 계획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원 동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 얘기를 한 거고요. 맞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입사업 포부의 행동 실천 계획은 회사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는 겁니다. 예, 그래서 품질 관리인데요. 예, 기존의 품질 불량 유형을 분석해 가지고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분기에 한 건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든지. 예, 저 신한은행 입사해가지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살아있는 고객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든지 일주일에 30분 이상은, 아니면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뭐 분기에 한 건씩 만들어 보겠다든지. 좋아요. 아니, 그게 저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실제 보면 하루에 30분은 프로그램 언어 관련 사이트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라든지. 요런 것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 행동 실천 계획 이런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얘기한 걸 하라고 그러면 자꾸 걱정해요. 왜?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죄송하지만 인사 담당 면접관도 정답 몰라요. 이건 틀린 답변 얘기하셔도 관계없다는 거. 왜? 여러분이 본인이 어떤 일 하는지 알고 있네, 요 느낌만 인사 담당자 면접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행동 계획, 실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숫자 계획이라고 했죠. 제가 숫자라고 했는 게 아까 얘기 분기에 한 건,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자꾸 구체적인 숫자를 타겟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생산 설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작업자의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들과 제가 일주일에 2명 이상은 10분 이상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그래서 뭐 고객의 이제 뭐 얘기했잖아요. 고객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일주일에 내가 1시간 이상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자꾸 숫자를 구체적인 목표나 숫자를 자꾸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진짜 계획을 세웠구나 이런 느낌 줘요. 근데 숫자 없이 막연히 한다보다는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나 계획을 타겟을 갖고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건, 하루 30분, 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뭐 이런 식의 숫자. 그게 진짜 계획을 세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나 계획이 반드시 포함은 좋겠고요. 네 번째는 회사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트렌드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특성을 약간은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라버는 뭐 네 번째는 큰 의미는 없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회사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포함돼요. 근데 이제 전혀 회사와 직무와 연관 없는 걸 얘기하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합격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입사 후 포부는 두 가지 구조로 하겠습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대한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할지 실천 계획을 동시에 같이 얘기해 준다. 단 실천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숫자, 목표,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 구조가 된다면 가장 엑셀런트한 입사 후 포부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이젠 잘 할 수 있겠죠, 입사 후 포부? 잘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입사 포부를 이걸 자소서에 적었다면 면접 때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면접 때 자꾸 뭐 다른 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합격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입사 포부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항상 했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되면 되니까. 다음에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